자, 이제 우리 천일문 꺼내봅시다. 자, 천일문 꺼내보시고요. 자, 우리 그리고 이제 문법은 선생님이 지금 요번 주 목요일서부터 문법 자료를 별도로 또 좀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서술형 준비랑 이런 걸 해야 돼서 일단 좀 기본적인 것부터 쫙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법 부분은 우리 텐텐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기초 들을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개념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을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잘 맞춰서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천천히 가볼게요. 천일문은 그 작은 책이 저거의 답지예요. 그렇죠? 자, 우리 천일문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할 거냐면요. 선생님은 전부 요 빨간색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우리 천일문 책 보면 앞에 진한 색으로 색칠이 들어가 있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 숫자가 기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출 문장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 문장들만 위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문장들 있죠.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일요일까지 숙제로 같이 해오시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좀 수준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선생님이 준 구문독해 프린트보다 난이도가 하나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지금 하고 있는 구문독해 프린트 준 거랑 같이 병행을 하면 딱 준비가 제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따로 문법이랑 1학기 내신 주관식 준비를 위해서 선생님이 문법 관련된 프린트는 목요일서부터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조금 전체적인 총정리를 할 거여서 어쩔 수 없이 학습량이 지금 시기에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일단 가봅시다. 자, 앞에 1번서부터 내용 가고, 하나만 더. 그리고 우리 특강 신청 안 할 사람들은 오늘까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오늘 마무리가 돼서 이제 특강 단편성이랑 강의실 편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텐텐 안 할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한 사람 말고 추가적으로 안 할 사람은 선생님한테 꼭 오늘 카톡으로든 문자로든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밑에 강의실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편성을 할 수 있거든요.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강제성은 아니니까 나는 하기 싫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말할 건데기만 있으면 됩니다. 네. 당연히 엄마랑도 상담을 해야죠. 텐텐을 왜 안 하고 이걸 안 하는 대신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얘기가 돼야지. 집에 있으면 맨날 잔소리만 들을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자 가봅니다. 자, 천일문. 자, 1번 문장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큰 책을 치시면 큰 책을 펴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장에서는 자, if you don't have 라는 표현을 쓰면서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 우리 영어에서 끊어읽기는요 개별적으로 달라요. 끊어읽기에 대한 법칙은 없습니다. 대신 선생님은 끊어읽을 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 끊냐면 문장의 주어가 짧을 경우에는 항상 동사 뒤를 먼저 잘라요. 이 동사 뒤를 잘라놓고 직독직해를 하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그리고 전치사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접속사 앞에 여기 앞을 끊어서 읽으면 해석이 조금 더 순해요.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끊어읽기를 길게 하거나 어떤 법칙에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끊어읽기를 하시면 돼요. 대신 요 끊어읽기가 돼야 직독직해가 좀 자유로워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대부분 주어가 3단어 이상이면 주어와 동사 사이를 한번 끊고요. 주어가 간단하면 동사 뒤를 끊어서 해석을 합니다. 일단 동사 뒤는 항상 꼭 한 번씩 끊으세요. 그래야 직독직해 하기가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if you don't have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를 the power 힘을 근데 뭐 할 힘? to change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바꿀 then 그러면 nothing will change. 자, nothing이라는 애는 부정주어죠. 우리 부정주어는 해석할 때 항상 어디 뒤를 잘라서
동사 뒤를 잘라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부정주어에 들어가 있는 부정의 의미는 항상 동사에 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nothing will change라고 했으니까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around you, 당신 주위에서 이렇게 의미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직독직해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힘을 당신 스스로를 바꿀, 그러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당신 주위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이 1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말은 change가 자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석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4번 문장으로 바로 갈게요. 자, 요런 문장들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not이라는 애가 문장 맨 앞에 나왔죠? 당연히 not은 대표적인 부정부사예요. 원래 영어에서 부정부사가 문장 맨 앞에 오면 문장은 뭘 일으켜요? 도치를 일으키는 게 정상이죠. 영어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애가 문장 앞으로 나올 때에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올 때 두 가지로 갈라져요. 뭐와 뭐로 나뉘어져요? 부정 형용사라는 애와 부정 부사라는 애로 나뉘어지죠. 영어에서 부정 형용사와 부정 부사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정 형용사라는 애는 부정 형용사는 쓰이는 형태가 뭐밖에 없냐면 한정적 용법밖에 없어요.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은 명사의 범위를 줄여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는 뒤에 무조건 누굴 달아야 돼요? 무조건 명사를 달아야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 형용사는 문장 맨 앞에 나오더라도 절대로 문장의 도치를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왜냐면 얘 뒤에 있는 이 명사가 문장의 주어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 형용사는 문장 앞에 백날 나와봤자 문장의 도치를 일으켜 안 일으켜요? 안 일으키고요. 이렇게 쓰이는 대표적인 부정 형용사가 누구였고요? no라던가 또는 few라던가 few라던가 또는 little이라는 애들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 주의할 애가 우리 방금 본 문장의 not이라는 애예요. 원래 not은 not 자체가 부정 부사지만 이 not 뒷부분에 누가 나와서 every라는 표현이나 all이라는 표현이나 boss와 같은 형용사가 같이 나오면서 not every, not all, not boss가 부정 형용사 부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not은 혼자 앞으로 나오거나 뒤에 부사를 달고 나오면 부정부사가 되지만 특히 not every, not all, not boss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은 부정 형용사로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얘네가 나오게 되면 문장의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부정부사가 문장 맨 앞에 오게 되면 문장은 100% 도치를 일으키죠. 대신 부정부사에 의한 도치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요? 비동사이거나 조동사일 경우에는 비동사와 조동사가 주어와 자리를 바꾸고요. 대신 일반 동사를 쓰고 있을 경우에는 일반 동사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do나 does나 did가 앞으로 나오면서 일반 동사는 원형의 형태를 쓰게 되어 있죠. 요 도치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 동사가 사용이 됐을 때 do, does, did를 쓰는 경우와 do, does, did를 쓰지 않는 경우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할게요. 그럼 이때 쓰이는 부정부사라고 불리어지는 대표적인 애들은 누구였고요? 뭐 당연히 not until이라는 애가 있었고요. not until이라는 애가 있었고 또는 not only라는 애도 있었죠. 그리고 얘와 함께 little이라는 애가 있었고요. 우리 부정부사에 few는 당연히 못 들어가죠. few는 형용사로밖에 쓰임이 없어요. 그래서 little은 부정형용사와 부정부사로 다 쓰이지만 few는 부정형용사로밖에 안 쓰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little이 부정형용사인지 부정부사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간단하죠. 부정형용사는 싹 다 무슨 용법밖에 없다고요? 한정적 용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little이 문장 맨 앞에 쓰였는데 뒤에 명사가 없다. 그럼 그 문장은 무조건 도치가 일어나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until이나 not only 또는 little이 들어가거나 또는 얘와 함께 부정부사로 우리 많이 쓰는 애로 hardly와 같은 애들이 있었죠. 당연히 hardly와 함께 scarcely라는 애가 있었고 seldom이라는 애도 있었고요. 당연히 rarely라는 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부사가 문장 맨 앞에 오게 되면 문장은 무조건 도치를 일으킨다. 부정어가 온다고 무조건 도치가 아니라 부정형용사와 부정형용사와 부사를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not은 부정부사지만 뒤에 every가 달라붙어 있죠. 그럼 얘는 not every가 함께 묶여서 부정 형용사의 쓰임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띵이 주어가 되고 이 주어인 띵을 뒤에 있는 대절이 이만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잘리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부정주어는 해석할 때 동사에 넣어서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해석할 때 count 자체가 지금 자동사로 쓰이는 거죠. 우리 count는 자동사로 쓰일 때 무슨 뜻으로 쓰여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count는 자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 근데 count는 타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타동사로 쓰일 때 count는 세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이때 count는 자동사니까 중요한 모든 것이 can be counted. 얘는 수동태니까 세다로 해석이 되겠네요. 중요한 모든 것이 세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중요한 모든 것이 세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d 그리고 not everything 또다시 not을 쓰면서 부정 형용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 여기까지가 또 수식이네요. 세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count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중요한 모든 것이 세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세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인 거죠. 해석할 수 있겠어요? 부정주어 해석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수능에서는 빈칸 난이도가 높아지면 대부분 빈칸 문장이 부정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글의 주제와 반대되는 맥락을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지역의 고등학교들은 연계교재 변형시킬 때 변별력을 대부분 빈칸에서 많이 넣어요. 그리고 그 빈칸 문장을 부정주어로 넣는 케이스의 변형들 아주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자, journey라고 하면서 여정이래요. 그런데 무엇에? over 1000 miles. 1000마일의 여정은 must begin with, 우리 begin with를 쓰면 뭐뭐로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000마일의 여정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뭐로? a single step. 첫 걸음으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첫 걸음부터 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 뭐 속담과 관련된 예문이었었고요. 오케이, 얘네는 일형식 동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본 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고요. 하다가 해석이 막히는 문장들은 꼭 표시를 해두세요. 그런 거 선생님이랑 개별 피드백을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장으로 가서요. 자, 7번 문장에서는 have patience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patience는 명사로 인내심이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all things, 모든 것들은 are difficult, 어렵다. 근데 뭐 하기 전에 before they become, 그것들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되기 전에? easy, 쉬워지기 전에. 당연히 해석상으로는 쉬워지게 되다라는 뜻이지만 앞에 become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라 주격보호로 형용사 쓰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10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10번 문장에서는 I love, 나는 사랑합니다. The man, 남자를. 근데 어떤 남자를? That can smile, 미소 지을 수 있는. In trouble,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고요. 자, that can gather 이라는 표현을 써서 모을 수 있는, gather는 모으다 라는 뜻이었죠. 뭐를? strength, 힘을 모을 수 있는. 무엇으로부터? from distress라고 하면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힘을 모을 수 있는 and that 그리고 되디야 할 수 있는 can grow brave 여기서의 grow는 되다의 뜻이 되겠죠. 용감하게 될 수 있는 by reflection 여기서의 reflection은 반영, 반사라는 뜻이 아니라 반성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리플렉션이겠죠. 그래서 반성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관계대명사 대절이 and를 이용해서 병렬구조로 묶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절은 병렬구조로 묶일 때 연결사가 없어도 돼요. 이때 and는 지워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and가 지워지면 앞에 있는 콤마도 같이 지워져야 돼요. 콤마와 and가 같이 없어져서 선행사 더 맨을 관계대명사 3개가 수식하는 형태로 붙였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는 사랑합니다. 남자를 미소 지을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
모을 수 있는 힘을 괴로움으로부터 될 수 있는 용감하게 by reflection 반성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그만 끝나는 거고요. 됐습니까? 직독직해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11, 12번 문장은 숙제로 나가고요. 13번 문장으로 갑니다. 자, 13번 문장에서는 자, I stand라고 얘기를 했죠. stand는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에 썼고요. 나는 섭니다. 어디에? on my desk, 내 책상 위에 섭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mind, 상기시키기 위해서. remind는 상기시키다 였고요. 누구에게? myself, 나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뭐를? 데디아를. 우리 remind 사용하는 구조 확인 한번 해야죠. remind는 remind 뒤에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of를 쓰는 경우와 저를 쓰는 경우로 나뉘어져요. 즉 remind는 3형식으로도 쓰이고 4형식으로도 쓰입니다. 근데 특징이 뒤에 부분에 나오는 목적어 파트에서 of를 쓰면서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 구를 쓰게 되면 명사구는 목적어로 바로 오지 못하고 꼭 전치사 of를 수반하면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명사나 명사구가 나올 때 remind는 3형식으로밖에 안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이 나에게 그녀를 상기시켜줬다 이렇게 표현할 때 The accident reminded me 뭐라는 것이 The accident reminded me her 이렇게 쓰면 틀려요. her를 쓰면서 her는 절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reminded me of her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목적어 자리에 절이 나올 땐 전치사 of가 없이 명사절이 바로 목적어로 올 수 있어요. 이 경우는 4형식 구조가 되는 거죠. 목적어에게 절을 상기시키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나는 책상 위에 섭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대절을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we must constantly 우리가 지속적으로 look at 봐야 한다는 것을 things 사물들을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다시 묶어서 해볼게요. 나는 섭니다. 책상 위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한다는 것을 사물들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왔던 대사죠. 오케이. 그러면서 뒤쪽 부분 이어지면서 나머지 애들은 전부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일주일짜리라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자, 다음 19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we are not perfect.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but 그러나 that doesn't mean 이때 that은 대명사죠.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 대명사 대시고요.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but that을 한 단어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 당연히 위치로 바꿔서 한 단어로 바꿔도 괜찮죠. 대신에 앞에 있는 마침표가 콤마로 살짝 바뀌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doesn't mean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We can lay 우리가 lay 할 수 있다고. lay를 썼는데 lay 뒤에 some of our baggage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럼 이때 lay는 타동사로 놓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놓을 수 있다는 것을 some of our baggage 원래 baggage는 짐이라는 뜻이지만 부담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부담 중 일부를 누구에게 on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에게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어지고요. 직독직계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부담 중 일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20번까지 가볼게요. 자, if you have trouble talking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have를 썼는데 뒤에 trouble이 나오네요. 자, have에 걸리는 목적어로 뭐가 나올 경우에 고난이나 시련이나 즐거움이 나오는 경우에 have에 걸리는 목적어로 고난, 시련, 즐거움이 나오면 이때 have는 격다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격다의 의미를 가지는 have는 목적어 뒤에 항상 ing를 써야 되고요. 얘는 필수 어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have 겪고 있다면 trouble 어려움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ing는 뭐뭐 하는데 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talking to your parents. 당신의 부모들과 이야기하는데 write, 써라. 이런 구조 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명령문을 쓰고 앞에 if절을 쓰고 if절 뒤에 명령문을 쓰는 구조입니다. 아주 많이 사용이 돼요. 대부분 문법 문제에서는 이때 write 자리에 writing이라는 형태랑 구별해서 분사구문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여기선 당연히 분사구문을 만들 수가 없죠. 왜냐면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지워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 문장은 앞에 접속사 if가 쓰였기 때문에 뒤에가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뒷부분에 write them, 그것들을 써라.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a letter, 편지로 and put it, 그리고 그것을 놓아라 on their pillow, 그들의 베개에. Parents love letters, 부모들은 편지들을 사랑한다. Like this, 이와 같은. And will probably, 그리고 아마도 keep them, 그것들을 영원히 간직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 문장은 좀 쉽죠? 빠르게 한번 다시 해보면, 만약 당신이 겪고 있다면 어려움을 당신의 부모들과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써라 편지로, 그리고 놔라 그들의 베개에. 부모들은 편지들을 사랑한다. 이와 같은.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그것들을 간직할 거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뒤쪽에 21번 문장으로 가봅니다. 자, many business라고 얘기했죠. 우리 비즈니스라고 하면 사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업이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 비즈니스는 기업.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send, 보냅니다. future customers, 미래의 고객들을 보냅니다.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미래의 고객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럼 당연히 future customers가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럼 뒤에 직접 목적어로 free gifts or samples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짜 선물이나 샘플들을 보냅니다.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아, 이건 진짜 토 나오게 많이 한 거죠. so as to나 to로 똑같이 바꿨을 수 있었고요. 뭐뭐하기 위하여. 프로모트, 여기서 이 프로모트는 의미상으로 우리 프로모트 뜻 뭐 있었어요? 촉진시키다, 승진시키다, 홍보하다의 뜻이 있었죠. 그럼 맥락상 이 프로모트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홍보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홍보하기 위하여, 뭐를 홍보하기 위하여? their products, 그들의 제품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얘는 뭐 다시 해볼 것까지는 없겠네요. 자, 그 다음 밑에 25번 문장으로 바로 갈게요. 자, 25번 문장에서는 우여가 정신 좀 차리고, 자, you know라고 하면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You와 children아, 어라, know라는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동사가 또 나오죠? 그럼 얘는 보이진 않지만 이 자리에 뭐가 생략된 거고요? 목적절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고요.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You와 children, 당신의 아이들이 are growing up,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When they stop, 그들이 멈출 때. 우리 항상 접속사는 동사에 넣어서 해석해야 되는 거 까먹지 마세요. 그들이 멈출 때. 근데 stop 쓰고 뒤에 ing 썼네요. 우리 stop ing는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죠. 스탑 뒤에 ing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스탑 뒤에 투부정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이 stop asking, 물어보던 것을 멈출 때 you, 당신을. 뭐야, 아이들이 당신을 물어보던 걸 멈춘대요. 뭐야, 걔야? 너를 왜 물어? 여기서의 ask는 뒤에 목적어 you가 너를이 아니라 너에게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때 you가 에게가 되면서, 그럼 간접 목적어가 나왔으니 뒤에 뭐가 나와야 되고요? 직접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요. 목적어라는 문장의 성분 역할을 해야 되니까 직접 의문문이 아니라 무슨 의문문이 쓰였고요? 간접 의문문이 쓰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기본 정리하면서 또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멈출 때 asking, 물어보던 것을 당신에게 where they came from,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 여기 부분에서 하나 건져 가셔야 돼요. from에다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우리 from은 뭐뭐로부터라는 당연히 품사,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명사는 목적어의 일부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from에 걸리는 목적어 없죠? 그럼 from에 걸리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아니에요?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면 우리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앞에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의문부사 where를 써놨죠. 요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영어에서 전치사 from은 특이하게 의문부사 where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전치사 from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전치사 from은 특이하게 목적으로 뭐를 받을 수 있다? 부사 where를 받을 수 있다.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where이 from에 걸리는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그들이 왔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from에 걸리는 목적어로는 뭐가 사용이 가능하다? where이 사용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and refuse 그리고 거절할 때 이때 refuse는 stop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refuse는 거절하다라는 뜻이었었고 당연히 거절하다로는 reject를 써도 되고요. 또는 decline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죠. 전부 다 똑같은 의미로 거절하다. 그리고 refuse는 얘와 함께 역시 혼동어휘로 뭐까지 주의해 놓으셔야 되고요. refuge랑 헷갈리면 안 되죠. refuge를 쓰게 되면 얘는 피난가다라는 뜻이었었고요. 그래서 and refuse 그리고 거절할 때 to tell 말하는 것을 you 당신에게 역시 당신에게가 되니까 간접 목적어가 되고 뒤에 직접 목적어로 where they are going 그들이 어디에 가는지를 말하는 걸 거절할 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묶어서 직독시켜 볼게요.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When they stop, 그들이 멈출 때 asking, 물어보던 것을 당신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and refuse, 그리고 거절할 때 말하는 것을 당신에게 그들이 어디에 가는지를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21, 25번은 이렇게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26번 문장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if 사용하면서 if all size of a rectangular라고 얘기를 했죠. 자, if를 쓰면서 all size, size는 면이란 뜻이었고요. rectangular는 직사각형이었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모든 면이 have 가지고 있다면 접속사는 항상 동사에 넣어서 the same length, 똑같은 길이를 we call it, 우리는 부릅니다. 그것을 a square, 정사각형이라 부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조는 call을 이용해서 call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오는 경우? 명사가 나오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어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나오는 애들은 꼭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는 수동태가 되더라도 뒤에 명사가 여전히 살아있죠.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에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목적어를 썼는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나왔다. 우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면 일단 기본적인 특징이 뭐예요? 앞에 있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명사가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나오면서 수동태가 만들어지고 하지만 뒤에 있던 명사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죠. 이때 이 명사를 목적어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타동사 썼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때 쓰이던 이 명사는 원래 이 자리에선 목적어와 똑같은 목적격 보어잖아요. 그런데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이제 목적격 보어가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고요? 주격 보어로 바뀌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5형식은 수동태로 전환이 되면 몇 형식이 돼요? 2형식이 되는 겁니다. 5형식은 수동태로 전환을 시키면 2형식이 돼요. 뒤에 있던 목적격 보어가 주격 보어로 바뀌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5형식 동사들은 종류를 외워놔야 된다고 했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는 애들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는 대표적인 애들 누구 있었어요? call, name, elect, choose, appoint, paint, make, consider, mark 얘네까지 요 9개 동사들은 꼭 암기를 해놓으세요. 역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결정할 때 목적어 유무로 결정하면 절대로 안 돼요. 꼭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가 안 보여? 세나.
답은 안 보여? call, name, elect, choose, appoint, paint, make, consider, mark 이렇게. 네, 일단 지우지 않고 살려둘게요. 네. 얘네들을 쓰면서 오형식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쓰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부릅니다. 그것을 어스케어 정사각형으로 it과 뒤에 있는 정사각형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뒤쪽으로 갑니다. 30번 문장이요. 자, 30번에서는 자, before the game started라고 얘기를 하면서 before 뭐뭐 하기 전에,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 the instructor라는 표현을 쓰면서 instructor는 강사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 강사는 reminded 상기시켰습니다. us 우리에게 of a few simple rules 몇몇 간단한 규칙들에 대해서 방금 전에 했던 애죠. remind는 뒤에 부분에 직접 목적어로 명사구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명사구가 직접 목적어로 올 땐 꼭 뭘 수반하더라? 전치사 of를 수반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the instructor 그 강사는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몇몇 규칙들에 대하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33번은요. 자, do not compare라고 하면서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죠. 근데 누구를?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당연히 이때 yourself 자리에는 절대로 you를 쓰면 안 되죠. 왜? 영어의 모든 명령문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전부 너나 너희들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 you와 목적어 you가 일치하니까 제1의명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를 비교하지 말아라. with those above you, 당신 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이때 those는 people의 의미와 똑같은 명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당신 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compare는 compare A with B나 compare A to B를 사용하죠. 솔직히 두 개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with를 쓰게 되면 대등한 관계로 비교를 하는 거고요. to를 쓰게 되면 A를 B에 비교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한국말에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35번 문장이요. 자, 35번 문장에서는 자, 에스키모는 사용합니다. refrigerators 냉장고를. 근데 뭐 하기 위하여? to keep 유지하기 위하여. food 음식을 from freezing 어는 것으로부터 라는 표현이었죠. 여기서는 뭐를 사용한 거예요? keep 목적어 from ing를 사용한 거죠. 우리 keep 목적어 from ing는 해석할 때 목적어 해석이 중요해요. keep 목적어 from ing는 목적어 을을이 아니라 목적어 은는이가 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음식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연결이 됐었고요. 막다라는 의미로 이 keep 대신에는 뭐를 쓸 수 있었고요? stop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prevent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avoid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prohibit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또는 hinder라는 표현을 써도 되죠. 전부 다 막다라는 뜻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애는 딱 한 놈 keep밖에 없어요. keep. 왜냐면 keep은 목적어를 쓰고 뒤에 from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뜻이 거꾸로 바뀌거든요. 여기에 keep이 빠져버리면 목적어가 계속해서 ing 하게 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keep은 항상 from이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얘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뒤쪽으로 가봅니다. 오케이, 챕터 1은 끝났네요. 챕터 2로 갑니다. 4분 남았어 아직. 조금만 더 합시다. 이거는 선생님이랑 수업을 안 한 지문들 있죠? 그 지문들 밑에다 직독측 해오시면 돼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괜찮아요. 자, 조금, 야, 우리 솔직히 단어 시험 보고 뭐 하느라고 시간 다 쓰고 지금 이 짜투리 시간 또 4분 남았다고. 선생님 4분에 쉬면 어때요? 라고 하면 나야 좋죠. 그게 아니라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 숙제가 헷갈려. 맞아요. 진짜 헷갈릴 것 같아. 와, 말도 안 돼. 와, 씨. 설득당한 나는 뭐야? 근데 이게 저희가 영어 하는 거 괜찮은데 영어 도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내신 기간 중에는 진짜 영어 도라는 걸 엄청 신경을 써요.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방학 중에는 솔직히 지금 방학 스타트 되기 전에 지금 시즌에 제일 하기 좋은 거. 그러니까 연기교재 나오기 전에 제일 학습량이 늘어났을 때 좋은 건 영어예요. 왜냐면 지금 학습량이 늘어놓으면 연기교재 할 때 여러분들이 외울 양이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다른 과목은 연기교재 나오면 다 연기교재를 해야 돼요, 어차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미 설명 가겠습니다. 대신 좀 숙제 주는 거 선생님이 처음서부터 너무 적게 나가면 그 다음에 양을 늘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선생님이 이제 문법 자료까지 추가적으로 나갈 거예요. 선생님이 준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면서 숙제 좀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요즘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 많잖아, 솔직히.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있죠. 학교에서 그거예요. 스피스는 활동. 그러니까 아예 학교에서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주무세요. 잠도 안 와요. 아씨. 그럼 뭐 친구들 하는 걸 최대한 보고 해야죠 뭐. 근데 왜냐면 이 시간이 솔직히 리듬도 깨지고 그래서 되게 안 좋긴 한데요. 이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무리합시다. 식사들 하시고 생기부 특강 들을 학생들은 8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아예 생기부 특강 솔직히 안 해도 된다. 뭐 그냥 흘러 가겠다. 이런 학생들은 네, 선생님이 굳이 잡지는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학원에서 생기부 특강과 관련돼서 또 개인 1대1 피드백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1월달하고 2월달에 여러분들 이제 기말성도 다 나오면 학원에서 따로 입시 전문 선생님이 별도로 여러분들 상담하고 생기부 관련된 상담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게 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한 번 하고 전문 선생님이랑 또 한 번 할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날 첫 일분을 나가면서 선생님은 계속 쭉쭉쭉쭉 진도 위주로 나갈 거예요. 오케이. 자, 가봅니다. 일단 인사하고 마무리합시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표 최대한 빨리 해서 줘,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타이밍에 빨리 계획표 잡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플러스가 됩니다. 어디로 와야 돼요? 뭐? 8시에. 8시에 502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단톡방에 다시 강의실 알려줄게요. 네. 근데 가방 여기다 괜찮아요. 계획 못 봤어. 아, 계획표 못 보냈어? 아, 어제 가서 봤구나. 너무 언제 하는 오, 손님 봤어? 뭐라고? 왜? 왜? 이유를 말해줘야지. 아니 원래 이런 분이 아니야 내가. 원래는? 근데 이 시험 볼 때만 좀 그랬던 거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1대1 상담할 때 참고하도록 할게요. 왜? 없어. 그런데 아니야. 근데 내가 불편해 이게. 너 약간 써 있는 거 같아. 이 극한의 역사는 되는데. 그럼 여기 와서 이렇게 극한으로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수학자들이 만들어놓은 토대로 극한이 완성됐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영어가 그러니까 이 영어 지문을 통해서 수학은 한순간에 발견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흐름 속의 발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도가 영어잖아요. 극한의 역사와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건 다 완성했거든요. 뭐야 이거? 결국 영어랑 관련이 아니라
만들려면 뭐야? 아, 야. 이걸 연결을 시키기는 쉽지 않은데. 너무 배우자 글씨 때. 써도 돼요. 다 했어? 요건 선생님도 고민을 좀 해보자. 이거는 이걸 연결을 시키려면 선생님이 바로 하자.